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이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시작하잖아요. 아이들이 또 그 시험 대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그런데 시험에서 실수해서 틀려서 오면 너무 속상하시죠. 특히 우리 애가 특정 실수를 반복한다 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얘는 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얘 뇌구조 이상한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게 뇌구조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때문이에요.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이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시작하잖아요. 아이들이 또 그 시험 대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그런데 시험에서 실수해서 틀려서 오면 너무 속상하시죠. 그리고 아이들도 진짜 너무 속상해해요. 사실 시험에서 아는 거 이렇게 실수로 틀리지만 않아도 이게 등급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애들이 실수하는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지어는 이름 안 쓰는 실수 또는 마킹을 밀려서 하기도 하고 또는 덜렁대느라고 문제 제대로 안 읽는 경우 또 문제를 읽었으나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또 너무 단순한 계산 실수 이런 것까지 학생들이 실수하는 경우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우리 애가 특정 실수를 반복한다 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얘는 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얘 뇌구조 이상한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게 뇌구조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격 때문이에요. 이게 성격 때문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람은 성격 유형에 따라서 사고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실수하는 패턴 그리고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할 부분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그동안에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그 성격 유형별로 어떤 실수를 주로 많이 하는지, 실수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좀 잘 들어주셨다가 자녀들에게 시험 보기 전에 좀 이렇게 숙지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캐치 못해서 이제 답을 잘못 고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험을 보면 유달리 이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캐치 못해서 아는 것도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모든 애들한테 다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특히 더 빈번하게 그런 실수를 하는 그런 성격 유형이 있거든요. 자신의 생각에 이렇게 한번 몰두하면요. 거기서 벗어나기 힘든 경향을 가진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때 이렇게 호기심도 많고 또 질문도 엄청 많고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하면 Yes sir! 하고 순응하기보다는 왜요? 왜 그거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한다거나 또 얘가 뭔가 한 가지에 꽂혀서 그것만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아이디얼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성격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의 틀을 받아들이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읽으면서요. 출제자의 의도를 좀 엉뚱하게 해석해서 이제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시험 볼 때 시험 문제 출제 의도만 잘 파악해도 이게 상당히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문제의 답을 잘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성격의 학생들은 심지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철저하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찾는 데서 이렇게 어려움을 느껴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국어 시험에서 이제 이 저자의 의도를 묻는 질문이 나오면요. 얘네들은 저자의 의도가 아닌 자신의 의도를 답으로 고르는 거예요. 이거 거의 재난 수준이죠.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학생들은 자신이 생각에 집중하기 때문에요. 출제자의 의도를 자기 식대로 파악하거나 저자의 의도가 아닌 자신의 의도를 답으로 고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중에 이렇게 저자나 화자의 관점이나 견해를 묻는 질문이 이 학생들에게는 무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은 다 맞았는데 나만 틀려. 그래서 더 미쳐요. 쟤네들의 생각이 틀렸는데 내 생각이 맞았는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주 단순한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우리 고전에 심청전이 있잖아요. 심청이에게서 본받을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면은 자, 심청이는 효녀의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효심을 답으로 골라야 하는데 이런 성격의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심청이가 부모보다 먼저 죽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효도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효심이라는 답을 고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맞춰보니까 효심이 답이래.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지. 어떻게 그게 효도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답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좀 너무 단순화해서 말씀드린 예시지만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지 딱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면서 이런 문제에 대응을 잘 하려면 미리 준비를 잘 해야 돼요. 평소 공부하면서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 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 나의 생각과 시험 답안의 차이를 알아보는 연습을 좀 꾸준히 해야 돼요. 이런 학생들은. 이런 연습은요. 국어뿐만이 아니고 영어나 수학 서술형 문제, 탐구 과목 등 전 과목에 사실은 다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항상 문제를 보고 그 문제가 어떤 의도로 나와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시험에서 묻는 거는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좀 마음 깊이 새길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학생들이 흔히 하는 그 실수가요. 시험 문제를 딱 보고 이거 내가 익숙한 문제 패턴인데 이 느낌이 딱 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익숙한 방식대로 문제를 푸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신이 익숙한 거, 뭔가 이미 정해진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 특성을 가진 성격이거든요. 이런 성격을 에이전트 성향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격의 사람들은 뭐든지 계획대로 정해진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가 뭐든지 이렇게 계획대로 해야 되고 정해진 틀 안에서 하려고 하고 그런 특성을 보인다면요. 그 아이는 에이전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성이 높은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자신이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목표가 정해지면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미 방법이나 계획이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돌진을 하려면 다른 방법을 또 찾으면서 계획을 변경하거나 하는 게 시간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한번 목표와 방법이 정해지면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모습이 시험 볼 때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패턴을 파악하는 걸 또 좋아하고 잘해요. 그래서 공부를 그런 식으로 또 하거든요. 그런데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딱 읽으면서 이거 내가 흔히 풀었던 문제 패턴과 유사한데? 라고 생각이 되면요. 더 이상 자세히 읽으려고 하지 않거나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요. 늘 풀던 방식대로 빨리 풀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문제를 이렇게 조금만 변형해도요. 이 학생들은 거기에 쉽게 걸려서 넘어가게 돼요. 그래 놓고 자신이 왜 틀렸는지 파악하는데 사실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면서 내가 익숙한 패턴을 따르다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아는 건데 내가 문제 제대로 안 읽어서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면 내 실수를 고치기가 어려워져요. 이런 실수는 특히 쉬운 문제,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내용에서 나온 문제에서 더 흔히 일어나요. 그래서 특정 내용에 대한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면은 선생님이 이제 거기 함정을 조금이라도 섞어 놓으면 딱 걸려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격의 학생들은 시험에서 문제를 풀 때 내가 아는 패턴을 찾으려는 그 마음을 버리고 시험 봐야 해요. 또 다른 실수 케이스. 시험에서 긴장해서 다 망쳐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시험날 아침부터 사실 긴장하고 시험 보러 가요. 이미 긴장이 돼 있는데 시험 문제를 딱 보는데 오 마이 갓, 이거 내가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하얘져요. 머리가 하얘지면요. 그 문제도 틀리고 그리고 그 문제를 이미 틀렸다는 그 마음 때문에 더 걱정이 돼서 그 다음 문제까지 다 말아먹어요. 그 다음 문제까지만 말아먹을까요? 그 다음 시간 시험까지 말아먹는 그런 실수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누구보다 정말 꼼꼼하게 공부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은 그 속상한 거는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지요. 이런 실수는 어떤 애들한테 일어나는가 하면요. 걱정 많고 예민하고 내성적인 로맨티스트라는 성격을 가진 학생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실수예요. 이런 성격의 학생들은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렇게 긴장감이 좀 높아지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시험날 아침에
이렇게 배가 아파지는 경우도 있고요. 두통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성격의 사람들은 그게 뭐든지 간에 낯선 거를 대하면 일단 긴장부터 하거든요. 낯선 사람을 만나도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고, 낯선 곳에 가도 자기도 모르게 긴장해요. 그리고 낯선 일을 하게 될 때도 이렇게 긴장하고 시작하거든요. 시험날 안 그래도 긴장하고 시험에 임했는데 딱 읽어도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알던 것도 생각 안 나고. 그래서 잠시 이렇게 멍하다가 정신 차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문제를 읽지만 앞에서 모르던 문제 때문에 그 다음 문제에도 계속 집중 안 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풀게 되고, 그래서 아는 것도 생각 안 나서 틀리고 속상해서 자책하게 되고 그 다음 시험까지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이제 잘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잘 모르는 문제를 만나면요, 일단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제를 천천히 5번 읽어봐요. 아니, 시험 다 풀려면 시간 부족한데 어떻게 그걸 5번 읽어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시간 부족하다고 그 문제 그냥 넘기면요, 그 뒤에 오는 문제들 어차피 다 영향받아서 시험 망쳐요. 그러니까 5번 읽어요. 5번 읽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요, 하얗게 됐던 정신이 좀 돌아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요,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 답이 눈에 들어오거나 이 문제가 뭘 묻는 건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특히 국어나 영어 시험 문제는요, 이 배경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지문이나 보기에 답이 다 나와 있어서 내가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지문을 다시 보고 하면은 답을 제대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당황하는 문제는 다른 애들도 당황해요. 내가 어렵다고 느낀 문제는요, 다른 애들도 어렵다고 느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마음을 다스리고 시험을 계속 보면은 예상보다 잘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정말 흔히 일어나는 실수. 이름 안 쓰거나 문제 제대로 안 읽거나 간단한 계산 실수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를 매번 비슷하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다 아는데 억울하게 틀렸다라는 말을 항상 해요. 그리고 채점 전에는 자기가 이렇게 문제 제대로 안 읽거나 계산 실수해서 틀렸다는 거 몰라요. 그래서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아, 나 다 잘 본 것 같아. 그런데 친구들하고 맞추면서 채점을 하면, 야, 이거 답 3번 있잖아. 그랬더니 애들이, 야, 그거 답이 1번이잖아. 아닌 거 물었잖아. 그러면 이제 채점하면서 심장에 구멍이 막 뚫리지요. 막 뚫려요. 이렇게 좀 덜렁거리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휴머니스트라고 하거든요. 자녀가 좀 낙천적이고 쾌활하고 사교적이고 좀 덜렁대는 경향이 있으면, 아, 우리 애가 휴머니스트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휴머니스트 성격의 애들은 한 과목 시험당 하나의 실수는 꼭 할 정도로 좀 덜렁거려서 생기는 실수를 많이 해요. 일단 시험 답안지에 이름 안 쓰는 실수, 아, 이거 말할 것도 없고요. 수학에서도 말도 안 되는 정말 간단한 계산 실수, 그런 걸 하기도 하고요. 조건이나 보기를 꼼꼼하게 읽지 않아서 엉뚱하게 문제를 풀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과목에서는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는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하거든요. 시험 문제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묻는다면 얘네들은 거의 옳은 거를 고르는 그런 실수를 하거든요. 이게 아주 단골 실수 패턴이죠. 그래서 문제를 좀 찬찬히 읽어. 그러면 얘네들은 또 문제를 여러 번 읽어요. 근데 문제를 여러 번 읽어도요, 신기하게 처음에 봤던 그대로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번 읽어도 빨리 읽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벌써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문제를 보기 때문에 여러 번 읽는 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한 번을 읽더라도 좀 꼼꼼히 읽어야 돼요. 시험 문제 받기 전에 이렇게 책상에 딱 앉았을 때요, 그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좀 해봐야 돼요. 시험지 받자마자 나는 꼭 이름을 쓴다. 그 다음에 문제를 꼭 끝까지 한 글자 한 글자 차분히 읽는다. 계산 후에도 귀찮아도 꼭 검산한다. 그래서 시험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수 없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시험에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 맞았다고 생각한 시험, 잘 봤다고 생각한 시험을 채점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고 이렇게 멘탈이 털털 털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또 많이들 경험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이 정답이 2가지 중에 헷갈리면 꼭 처음에 생각한 답이 정답인 경우 많잖아요. 이제 이런 경험들을 다들 한 번씩 하는데, 이게
뭐 공부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성향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리얼리스트라는 성격의 학생들이 이런 실수를 좀 자주 하게 돼요. 시험에 임박해서나 시험 직전에 갑자기 자신이 그동안 공부해온 것과는 다른 답이나 다른 설명을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친구한테 들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누구나 다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해온 거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친구들의 이야기에 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약간의 변형이 있거나 자기가 원래 알던 같은 문제인데도 이제 답을 뭐라고 해야 될지 망설여져서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이건 사실 실수라고 하기보다도 이 성향의 학생들이 이제 선호하는 공부 방식 때문에 사실 생기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앞으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각 유형별로 어떤 식의 공부 방식을 선호하는지 이런 얘기는 이제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우리 애만 매번 이런 실수를 반복할까? 이런 생각하셨겠지만 얘가 덜렁거리니까 얘가 긴장을 잘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얘가 더 많은 문제를 풀게 하면은 이런 게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 정도만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격이 시험에서 실수하는 데까지 영향을 준다 이런 생각은 못 해보셨을 텐데 반복되는 실수가 성격에 따라 다르다 이런 걸 아니까 속이 좀 시원하지 않으세요? 이런 성격적인 특성을 아는 거는 자신만의 시험 실수 패턴에 대해서 알고 또 그런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건 물론이고 자기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자신만의 강점이 살아나는 그런 공부 방법도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답니다.